정말 천사가 있긴 있나 보다. 거위의 꿈 일기 쓰는 남자는 내가 생각해도 별로 재미없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구독자가 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 구독자가 자꾸 늘고 있는 것이 천사가 있던가 아니면 구독 전도사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방금 한 명이 더 늘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도 한 페이지 이상은 써야 할 것 같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허리가 뻐근하고 아팠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천에서 일할 때부터 뻐근했었다. 추석에 좀 쉬면 괜찮겠지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아픈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병원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긴 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능한 등을 편 채로 일을 하니까 뻐근했던 허리의 통증이 사라져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 오늘은 가능한 의식적으로 등뼈를 고추 세우고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나는 학창시절부터 허리가 좀 구부러져 있었다. 늙으면 아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체중이 줄면서 등뼈가 더욱 꼬부라지는 느낌이 들었었다. 예수쟁이의 특징이 이럴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굽은 등을 바로 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검찰개혁을 한다며 한여름에 추풍을 불어 제끼더니 개혁된 동부지검이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이다. 추미애 아들 서 씨는 무혐의인데 누가 봐도 죄가 있네 싶은 카톡 메시지는 왜 공개를 하며 국회의원 고민정의는 무혐의인데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과거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많이 봐왔던 공산당들의 불공정 행위들이었는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또한 별꼬라지가 아닌가. 가수 나훈아가 말한 것처럼 별의별 꼬라지를 다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일경조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한서는 유방이 한나라를 창건한 기원전 206년부터 기술된 책을 말한다. 서한 선제 때의 일이다. 당시 도성안의 백성들은 제법 살기가 좋아져서 큰 탈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 다만 도둑대들이 들끓어서 경조인으로 부임한 장패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겨우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조인이란 한나라 때 수도를 다스리던 관직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양훈이 대형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당했으며 또 다른 친구들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벌을 받고 파직을 당해 장패도 얼마 가지 않아 벼슬길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장수 중에 불의의 직책을 가진 서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건을 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그런데 그는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일은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이었다. 장패는 그를 불러 시정을 지시했지만 그는 앞으로 오이르면 해가 바뀌고 그러면 장패는 경조인 자리에서 쫓겨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 일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며 빈둥거리고 놀았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장패는 항명죄로 서순을 옥에 가두었다. 그 당시 월말이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서순은 5일이 지나기 전에 처형되고 말았다. 5일 경조란 말은 얼마 남지 않은 벼슬자리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일 천하처럼 권력의 무상함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고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을 남용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요즘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슨 일이든 무엇에 쫓긴 듯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공작이나 거짓말 말고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참모들도 없고 나는 별의별 꼬라지를 다 보는 이런 시절을 나훈아의 말처럼 광화문에 가서 안 하던 짓도 좀 해보면서 조금 느긋하게 조금 더 몸을 낮추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삶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